박앵커님,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충 4강 내지는 6강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. 중에서 아직 유승민 전 의원은 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랬지만, 이른바 4강에다가 안철수, 유승민까지 합친 6강이 1차적으로는 이번 경선에 뛰어든다, 이렇게 봐야겠고, 나머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뭐 들러리 정도로 뭐 좀 너무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, 그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예. 맥박이 안 잡힙니다. 그런데 맥박이 안 잡혀서 그분들은 안 될 거예요. 예, 지난 12월 말경부터 여론조사에 등장한 사람, 혜성같이 등장했다고 흔히 그러지요. 네. 그분이 바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 이후 거의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. 물론 전체 1위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만, 여론조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뭐 해보나 마나니까. 어쨌든 양자 대결이든 무슨 조사든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? 네. 이른바 대세론이라고 할까요? 그것이 형성이 됐다고 봅니까?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의 1, 2차 경선 방식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냥 여론조사하고 달라요. 그러니까 갤럽이든 무슨 리서치든 뭐 리얼 미터든 이런 데서 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. 왜? 예. 방식이 달라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방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이냐, 당이 없느냐, 그러니까 무당층이냐, 이 두 대상만 응답한 분들만 가지고 갑니다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함네, 개혁신당을 지지함네, 뭐 나는 지지,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안 들어가요.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은요, 저는 나서지 않을 걸로 봐요. 안 돼요, 그분은. 왜냐하면 이런 그렇죠. 조사 방식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역선택을 두 번 다 납땜을 해놨어요. 아예 역선택이 불가능합니다. 그게 뭐 여론을 반영하니 안 하느니 말들이 많은데, 일단 국민의힘이 그렇게 정했어요. 네. 그리고 전당대회는요, 말 그대로 그 당에서 후보를 뽑기 위한 대회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하면 공화당원들이 모여서 뽑잖아요. 예. 민주당도 마찬가지고. 근데 왜 우리는 외부의 여론을 끌어들이려 하느냐. 사실 이거는 정당주의의 원칙에 안 맞아요. 예. 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, 그러면 당을 왜 합니까? 국민의힘을 왜 하고 민주당에 당비 내고, 당비는 많지 않지만 그 진성당원이 됩니까? 지금 민주당은요, 1급 체제가 왜 나왔느냐. 이재명이 그 당을 그렇게 만들었어요. 2년간. 그래서 어떤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이재명의 뜻이 그 당의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 당의 비민주성은 얘기하지 않고, 국민의힘은 왜 그러면 한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2당인데 왜 이 당은 밖의 여론을 반영하라고 하느냐고 하면, 우리는 1급 체제가 아니고 자유로운 당이니까, 이것도 얘기가 좀 안 돼서 그 경선 룰에서 보면 4강이 보여요. 4강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와 거의 흡사하게 나올 것이다. 그렇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은 6강이라고 하기도 전 뭐하다고 봐요. 그분들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나경원 의원이 깃발을 들었어요. 예. 나경원 의원은 변수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뭐 누가 봐도 뭐 공신입니다. 가장 목소리가 호위무사 역할을 헌재. 윤상현 의원하고 두 사람이 열심히 했죠. 그렇죠. 헌재 앞에서도 했고요.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인용 뒤에 오라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차담 1시간 했잖아요. 예. 그게 가장 최근의 일인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. 본인이 또 거기서 한 공개했고. 얘기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? 갔다 왔고, 그거 보겠습니까?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언론에 나온 4강의 4등 안의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. 자, 나경원이라는 진짜 왕매기가 뛰어들었어요. 네. 그래서 4강을 가장 위협하는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. 네. 그러면 김문수 대세론까지는 아니어도 김문수는 4강에 든다고 봐요, 저는. 그럼 뭐 동의하시죠? 예, 그럼요. 그러면
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20대 남자들의 지지도 그렇고 이분 만만치 않아요. 조직력도 만만치 네, 않죠. 그리고 관록이 지난번 대선에서 당 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. 대선을 또 그 당시에 그 네. 대표로 치렀잖아요. 예. 4년 전에 8년 전에. 그래서 8년 전이.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지막 경선에서까지 치열하게 붙었던 예. 이분 경쟁력 무시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두 자리는 이미 나와 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리가 한동훈 전 장관 대표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출마선언 하는데 보니까 그 뒤에 서 있는 그 의원들이 간단치 않아요. 한 19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분들이 그 뒤에 더 선 것만이 아니고 그래도 지지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요. 중도 확장력 얘기할 때 이제 항상 대표적으로 나왔던 분이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예요. 그러니까 결국 중도 싸움에서 누군가 표를 가져올 후보가 4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저는 순서와 관계없이 김문수, 홍준표, 한동훈은 금은동mer다 진선미 안에는 들 것 같아요. 제 예상입니다. 그럼 4등. 4강 안에는 우리가 그 2002년 월드컵 4강을 그렇게 지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? 4강 안에 들어야 뭘 해볼 수가 있으니까. 그럼요. 그런데 저도 그렇게 나경원이 뛰어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. 저는 나경원 의원 절대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론조사 하나를 좀 소개를 하면은 미디어 리서치가 8일에서 9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.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김문수 46.3, 한동훈 12.4, 홍준표 11.3, 오세훈 9.3, 뭐 안철수 2.4, 유승민 1.6. 그러니까 푹 떨어지잖아요. 거기는 이제 뭐 6강 아닙니다. 6강이 될 수가 없고 룰에 이제 없어요. 여기는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으로 높죠. 다 합쳐도 김문수 장관만큼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대세론이 나오기 시작한 또 하나는 에이스 리서치가 8일에서 9일 동일한 날짜에 조사를 했는데 뭐 양자 대결은 지워놓고 이재명과의 뭐 의미 없어요. 네. 무당층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까? 중요하죠. 이게 일반 여론조사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. 국민의힘 룰에 들어가는 거죠. 예. 네. 거기서 보면은 이재명과 싸움에서 이재명 34.5, 김문수 38.6으로 4.1%가 높아요. 그 다음에 이재명 37.5, 홍준표 31.8, 이재명 39.2, 한동훈 29.5.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이재명을 능가하는 사람은 이 조사에서는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뿐이 없어요. 그렇지요. 네.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김문수 장관은 1차적으로 4명이 컷오프 할 때는 1위를 가능성이 많고 2위와 3위를 놓고 싸우겠죠. 이제 홍준표, 한동훈이 싸우고 4위는 나경원이. 그러니까 오세훈이었는데 이 조사에는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차 마시고 와서 그 윤 대통령하고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깃발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의원은 그 관록도 5선이고 그럼요. 만만치 않죠. 원내대표 지냈고 그다음에 일단 돈이 많습니다. 그 집이. 예. 왜냐하면 남편이 판사지만 그 외할아버지가 강서 쪽에 그 준 학원 재벌이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래서 이 대단한 그 재력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 나경원 의원은 사실 비대위 체제로 지금 돼 있는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대선을 치르고 나서든 언젠가는 이제 정상적인 당 운영 체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당대표 자리를 노려보고 있는 의원이고 실제로 가장 가깝게 있다는 평가도 받아요. 그래서 김나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김기현, 나경원, 윤상현. 네. 이 사람들은 이번 대선은 어렵고 대선이 끝난데 당권을 장악해야겠다. 그래서 내년에 지자체 선거 그 다음에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.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, 이번에 윤 대통령을 만났는데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십시오. 한 것은 윤심이 거기다 실어주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? 거기다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. 윤석열 대통령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우선 뭐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수 쪽에 한 70 내지 80%가 지지세를 표명을 했고 지금은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국민 변호인단이 갖고 한 18만 명이 조직화된 그런 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있죠.
그런 저런 것들을 보면은 나경원세도 만만치 않을 수는 있다. 나경원 의원이 4강의 한 자리를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. 예. 4강의 한 자리.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당대표는 좀 먼 얘기고 그 뒤에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자리. 하고 싶어서 도전했다 한번 안 됐고 그 본인이 대통령까지는 몰라도 내가 당대표나 서울시장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꿈이 나경원 의원 벌써 62세예요. 그렇게 동안 미모여서 그렇지. 그래서 저하고 뭐 같은 대학 학번인데 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번이 자기가 어떤 선출직이든 당 대표직이든 노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 그 윤 대통령과의 그 1시간 차담을 밝히고 나섰다는 점에서 적어도 윤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철우 지사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더라고요. 이분이 뭐 어디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조우했고 유튜브도 막 닥치는 대로 다니시더라고. 그리고 결국은 그때 밝힌 얘기가 바로 윤 대통령을 만났는데 잘해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. 충성심을 기준으로 봐라. 예,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거기에 많은 의미를 담았겠습니까? 그래서 누구를 겨냥한 말이기도 하고 내가 충성심 없는 자를 뽑았다가 내가 엄청 당했다 이 소리도 함축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공개하시면서 이제 이른바 사저 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갔다 온 주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 경선에 윤심을 아직도가 아니라 여전히 윤심이 아직은 영향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적어도 윤심을 탄 후보 그렇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뭐 다 해당되고 한동훈 전 대표 말고는 홍준표 대표도 만나고 왔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뭐 탄핵 국면 내내 교감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럼 사실상 적어도 어쨌든 윤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새 후보가 4강에 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제가 볼 때 한 자리는 그래도 어떤 중도 확장력의 평가를 받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후보 둘과 오세훈, 한동훈, 오세훈이 들어가는 이 2대2 구도를 생각해 왔는데 쭉 갑자기 나경원이라는 매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 아까 앞서 우리가 선배님하고 길게 얘기했던 우리 또 한덕수 대행이라는 또 매기. 왕매기죠. 왕매기가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한대행의 결심 그리고 나경원의 어떤 조직과 이게 이제 그 인맥이 작동하면 4강 판도에서 떨려 나가는 분이 생기겠다. 이 김문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 김문수 장관이 뭐 이른바 노회찬 전 의원이 인민노련에 보수였다 그러면은 김문수 전 장관은 선노련에 뭐 보수 역할을 했을 정도로 노동운동의 대부이고 또 제도권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원도 3번 했고 경기도지사도 2번 했고 노사정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노동부 장관까지 해서 경력이나 이런 캐리어는 갖출 만큼 갖췄어요. 또 청렴도 면에서는 아직도 봉천동에 24평에서 산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. 네. 그러나 이제 김문수 장관이 본인 얘기대로 본인은 노동운동할 때는 또 대학 운동권의 대부 아닙니까? 그렇죠. 극자로 가 있었죠.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극우까지 갔어요. 그래서 과연 중도 확장성이 있겠느냐. 이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.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어떤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인자가 돌아가고 있냐면 배신이라는 키워드.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강한 것 중에 하나 아닌가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막고 있는 게 하나의 그 키워드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그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는데
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. 근데 이걸 이제 배신이라는 말로 환치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그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,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 지지층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윤 대통령을 아직 못 떠나보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윤 어게인이에요. 구호가 다시 윤석열. 자,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. 다시 출마하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. 윤석열 재출마, 윤 어게인. 자, 이 선명한 구호가 말해주는 것은 그 이철우 그 경북지사에게 했다는 그 충성심, 이거와 맞닿아 있는.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짓누르고 있다. 하나는 배신, 하나는 충성. 자, 이것을 떨쳐야 본선에서 이긴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국민의힘의 그 5월 3일 날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 판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. 자,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고 나오신다면 그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간다고 선배님은 생각하십니까? 배신은 아니잖아요. 그분이 아니죠. 뜬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잘 지켰다는 것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분이 호남 출신의 진보 정권에서 또 국무총리를 지낸 걸 왜 보수 지지층이 모르겠습니까? 호남에다가 태 묻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. 그분은 당연히 능력도 그럼요.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킨 분이다라는 게 커요. 자, 그 다음에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서영교가 그 전부 다 90도 인사시킬 때 강요들 아무 배알도 없이 절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조금 멈춘 사람이 유인촌 씨예요. 그 양반은 조금 그래도 좀 엉거주춤했다가 호통치니까 또 일어났잖아요. 김문수 장관이 앉으라고 그랬잖아요.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일국의 문화부 장관을 2번이나 한 사람이 그런 태도는 저는 진짜 아니 끝까지 앉아 있든가 그냥 처음부터 발딱 일어나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, 그럴 때 꼿꼿한 모습을 보였잖아요. 꼿꼿 장관이 된 것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옛날에 김정일이 앞에서 허리 고추 세웠던 그 꼿꼿 장수, 김장수 전 국방장관. 이 꼿꼿이 지금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의 1위를 만들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. 탄핵은 나는 몰랐다. 근데 탄핵은 그 일성, 취임 선서할 그 선언 일성이 그거예요. 탄핵은 내가 몰랐지만 내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. 그리고 탄핵은 이미 된 것 아니냐.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. 자,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본인이 행동으로 그 탄핵에 반대한 걸 보여왔고, 대선 출마하십니까? 라는 얘기를 숱하게 그 인용 판결 나기 전에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? 그냥 아니 그건 도리가 아니다.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이 안 있는데 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.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김문수의 1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배신자냐 충성심을 갖고 있느냐, 이거는 본선에 가면 아주 힘든 이게 변수예요. 본선에서는 이거 안 따지고 그 중도 확장력인데, 자 1차 예선의 허들을 넘어야 본선 이재명이를 만나러 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1차 예선을 일단 통과하고 봐야 돼요. 그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은 본선 경쟁력은 저는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다. 본선에 나가기만 하면. 근데 그 나가기만 하면이라는 전제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지금.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은 그 다리를 본인 능력으로 넘어가야 된다. 장대를 짚고 넘어가든 헬리콥터를 불러서 타고 넘어가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김문수 장관이 보수층한테는 당연히 꼿꼿 장관 뭐 여러 가지가 쌓여서 1위를 하고 있지만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, 이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추대론 뭐 영입론이 추대로는 안 되죠. 영입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추대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.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. 어쨌든 앞서도 얘기한 대로 한대행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테고 국민의힘 경선에 저는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이죠. 역할을 좀 해줬으면 저분이 좋겠다. 뛰어들어서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소위 시너지 플러스 알파는 충분히 나옵니다. 엄청나게 납니다.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
본인의 이제 그 공직 생활의 그 마지막 소임을 이 대선 출마로서 하신다면 그 역사에도 이름이 남고 또 몰라요. 그 바람이 아까 저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모릅니다. 바람이 불면 자 기억해 보세요.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단일화 무산돼 가지고 정몽준 그 한테 찾아갈 때 그 정몽준 씨 그때 코털 김은국하고 폭탄주 먹고 있었어요. 네, 맞아. 정대철 의원이 그 옆에 노무현 대통령 옆에 차 타고 가다가 연세대 앞에서 돌리라 그랬다잖아요.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다. 그랬는데 정대철 의원이 극구 말려서 가야 된다고 해서 갔잖아요.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? 코털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 주무시고 술 마시고 그 수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아냈고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? 1000만 통의 SNS가 그 밤에 오고 간 거예요.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. 예. 그런 대반전은 일어날 수 있죠. 왜 못 일어납니까?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과연 그 주인공이 한덕수 대행이 되실 수 있을지 우선 2, 3일 안에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바랍니다. 예, 저도 동감입니다.